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온 포컬트로 프랑스의 물리학자입니다. 저는 허원 교수님이 설명하실 와류손에 대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와류손은 자성체를 관통하는 자개의 변화에 대해서 그 주위를 회전하는 전류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허원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성체의 주목할 만한 성질 중에 하나로 히스테리시스 손실 외에 와전류 손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전류 손실이라는 것은 전류가 우리가 발생을 하면은 그 주위로 자석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자개가. 근데 또 그 자개에 의해서 또 전류가 맴도는 전류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따가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이런 와전류, 그 자성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성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자성체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와류손이라고 하게 됩니다. 현상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와류손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에서와 유사한 그런 수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류와 관계된 부분이므로 어,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주파수하고 이제 비례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주파수하고 이제 1차적인 비례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네요. 그리고 그것이 다루게 되는 교류의 경우에 이제 최대로 발생하는 자속 밀도의 값이 크면 클수록 와류손도 더 크게 발생을 하겠죠. 아무래도 전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석의 편차의 크기가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에 의한 손실도 더 크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기 T라는 항목이 하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T라는 항목은 성층의 두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자성체에서 전류가 흐르고 이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속이 이제 단면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단면을 하나 끊어서 이쪽에 이제 단면을 보면은 그 단면을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속이 다발이 이렇게 쭉 관통을 하고 있겠죠. 이 자속에 관통하는 다발이 있으면은 그 자속의 다발을 자속선을 갖다 주위로 해서 이렇게 역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는 전류가 자속을 발생하지만 이 자속이 또 전류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자성체의 를 갖다가 이 표면, 내부 면을 갖다가 관통해서 흐르는 그런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전류의 흐름은 열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열은 또 에너지 손실로 연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이 자성체의 경우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편이라고 그러죠. 철편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철편을 잘라주고 이 중간중간을 절연을 시키는 절연 물질 같은 걸 넣어줘서 이걸 갖다 이제 성층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면 이제 층층이 싸주고 그 중간을 절연을 시켜 놓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맴돌이 전류가 이렇게 생기지 못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층을 만들 때 그 층의 두께를 갖다가 T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T 값이 얇으면 얇을수록 맴돌이 전류가 생길 확률이 적어지겠죠. 맴돌이 전류가 구성되는 회로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와류손의 내용이 되겠고요. 요 사실 수식은 크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손을 다 합쳐서 철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하고요. 철손, 아이런로스라고 그러죠. 아이언로스. 그래서 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게 강자성체 또는 연자성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룰 때 하는 얘기가 되고요. 손실 중에서 철손과 동손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철손 얘기를 들으면은 그 안에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전체적인 값이 상수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좀 같이 보기로 할까요? 그런 그 와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와류손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 여기 보는 건 요것은 이제 자성체가 아니고요. 연자성체겠죠? 연자성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또는 도체, 연자성체가 아니라 도체가 되겠죠. 도체. 밑에 있는 건 도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자석이 되겠죠. 지금 이게 도체인데도 위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그렇죠? 이렇게 저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자석이라서 이 동그란 자석을 잡아당기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성질은 이거 이제 그 도체 구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리관, 구멍이 뚫린 구리관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자성체가 아니죠. 동이죠, 동. 구리관에다가 자석을 넣습니다. 이건 강자성체죠. 자바가 된 강자성체를 넣으면은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쵸? 예. 이건 자석과 자석이 붙는 성질은 아니죠. 하나는 자석이 아니라 도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체 사이에다가 자석을 저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쭉 어떤 저항을 갖다 느끼면서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자, 이거는 밑에는 이제 그쵸? 밑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도체가 되겠고요. 위쪽에 이제 자석을 갖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예. 뭔가 지금 뭐 자석끼리 서로 붙는 성질은 분명히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때는 서로 뭔가 이제 이상하게 둘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설명한 이 자석의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그 도전이 되는 판에 어, 와류가 생기고 그 와류에 의해서 발생한 와류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석이 위에 있는 자석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그쵸, 무슨 슬로우 비디오 하듯이 속도가 줄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도체 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이 변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전류들이 막 이제 순한 전류들이 흐르는 거죠. 그런 전류들이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자석들이 위에 자석하고 상관관계를 일으켜 가지고 예, 이런 마치 저항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 사실 브레이크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와류선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안에 있는 연구자석이 상당히 천천히 떨어지죠. 자개가 연구자석에서 발생하는 N극 S극의 내용이 그림과 같을 경우에 그 내용이 관을 따라서 내려올 때 발생한 자개가 관의 표면을 관통하게 되겠죠. 관의 표면을 관통하는 단계에서 자석이 관통하는 그런 금속 표면, 금속 관의 표피에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전류가 생깁니다. 그렇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회전하는 전류가 되겠죠. 그런 회전하는 전류를 주위로 또 다시 어떻습니까? 전류 주위에는 또 자기가 또 생겨나겠죠. 이런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와류손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렌츠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배울 내용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러한 렌츠 법칙은 그런 전류의 변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흐르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으로 발생한 변화를 저지하려는 쪽으로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항, 즉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속이 있는 경우에 도체 내용이 자성체 내용이 도체 내용이 있게 되면은 그 내용이 상당히 늦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철편 이렇게 성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도체 내용을 갖다 집어넣고 도체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지금 자속을 갖다가 세게 올려서 자장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도 와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저항하는
브레이크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층을 하는 개념은 자성체나 도전체나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전기기기를 하실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